2009년 12월 18일 전남 화순군의 리조트에는 부산 K여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달래는 듯 새벽까지 학생들의 즐거운 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12층 객실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한 여학생이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학생은 17세의 정다금양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온몸에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은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사망했습니다. 불과 사망하기 몇 시간 전까지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던 정다금양. 그녀는 어쩌다 갑자기 사망한 걸까? 정다금양은 아버지가 피부과 의사로 재직 중인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고 예쁜 외모에 성적도 전교 50위 이내로 준수하였는데 성격까지 좋아 학우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미술 실기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서울의 H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2학년이 되어 새롭게 맞이한 학기 초 부잣집 딸에 예쁘고 공부와 미술까지 잘했던 다금양은 소위 일진이었던 신모 양의 눈에 들었는데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죠. 해당 학급의 일진으로는 주동자인 심양을 중심으로 전양, 김양, 서양 이렇게 4명이 함께 다녔는데 다금양이 주동자인 심양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일진들은 다금양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쁜 외모의 다금양을 보고 소위 얼굴마담으로 그룹의 질을 높이기 좋다고 생각한 듯 다금양에게 접근했으나 머지않아 잔심부름을 시키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일진들은 다금양을 사실상 하녀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착한 성격 탓에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모두 감내하다 보니 악행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앞까지 차를 태워줘도 일진들이 못 들어가게 해 지각을 하고 선생님께 지각에 대한 체벌을 받는 것을 비웃으며 즐겼고 일진 4명 외에 다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도록 매일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다금양은 자신의 꿈을 위해 체험학습을 가기 직전까지 봉사활동과 수행평가 점수를 챙기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이었죠. 영안실에서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딸을 마주한 부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금양의 왼쪽 눈두덩에서 의문의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웃으며 찍은 전날 밤 사진에는 없었던 멍이었죠. 그리고 다금양의 미니홈피에서 화순으로 떠나기 전에 심양이 남긴 일촌평 수학여행날 술 먹고 꼬장 피우면 12층에서 밀어버린다는 글을 보고 시신을 화장을 하기 직전 다금양의 부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물처럼 키운 딸의 몸에 칼을 대는 어려운 결정을 했고 시체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금양의 혈액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고 입 안에서는 찢기고 터진 다수의 상처까지 발견된 데에 더해 멍이 든 눈은 동공이 파열될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인데 부검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다금양이 사망했지만 지면에 다리부터 떨어졌기에 얼굴의 상처들은 추락과 무관한 다른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죠.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린 그날 새벽 다금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다금양과 함께 숙소에 묵었던 가해 학생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4사람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통일된 진술을 했죠. 다금이가 너무 취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세면대로 데려가서 얼굴에 물을 뿌린 적은 있으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 실수로 부딪혀서 상처가 생긴 듯하다. 다금양이 평소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싸움, 용돈 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았고 이 때문에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었다.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일제히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서량은 추락 직전에 다금이와 단둘이 있었다며 다금이가 갑자기 혼자 베란다로 나가서 추락했다고 이야기했죠. 동급생들의 폭로에 의하면 학교 측은 더 이상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교사들을 통해 경위서를 관리하고 입단속을 한 정황도 알려지는 등 경찰 수사의 비협조적이었고 다금양 부모님에 의하면 가해 학생 보호인지 외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 수사마저 아주 소극적이었다고 하죠. 결국 답답한 쪽은 다금양 부모님 측이 되었고 직접 발품을 팔면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으나 전화통화로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내일 만나서 다 이야기하겠다던 다금양의 친구들이 다음날 학교를 다녀와서는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일제히 입장을 바꾸었죠. 그렇게 1216호에 함께 있었던 4사람의 목격담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 사건을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주동자인 심양을 상해 혐의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년보호 처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명의 가해 학생들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었고 학생들을 입단속하여 사건 은폐 축소가 의심되던 해당 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와 주의만 받은 채 형사상 처분은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상 처분은 2012년 부산지법이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순찰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사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부모에게 6,35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심지어 교사와 시교육청은 항소까지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고, 기존 배상금의 법정이자까지 합쳐 총 7,50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되었죠. 네, 겨우 7,500만 원으로 모든 법적 처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극단적 선택으로 투신을 한 사람이 큰 비명을 지르면서 추락했다는 점, 그리고 지면에 다금양의 하체가 먼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투신 자살의 경우 대부분 하중에 의해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데, 추락 중에도 끝까지 힘을 주어 중심을 잡았다는 것은 다리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확고한 착지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강한 생존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또 비명을 질렀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추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사고 직후 바로 다금양이 묵었던 숙소를 촬영한 것인데요. 베란다 난간의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선 4개의 족적이 내린 눈에 의해 더욱 선명히 남았습니다. 눈이 가득 쌓여 미끄러운 날, 저곳이 12층 높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학생이 가슴 높이의 난간을 넘어 저곳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낄 것이기에 아주 높은 확률로 추락한 다금양의 족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4개의 족적이지만 2명의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간격이 너무 붙어있고, 좌우의 형태로 보아 난간에 매달린 사람이 발위치를 한번 바꾸어 디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죠. 그렇다면 추락 당시 숙소에 단둘이 함께 있었다던 서량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서량은 다금양이 술에 취해 울다가 갑자기 베란다로 나갔고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족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난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쌓인 눈이 발모양을 따라 완전히 녹은 것으로 보아 현장은 다금양이 난간에서 꽤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보충 증거는 결국 확보되지 않았고 수많은 의혹들을 남긴 채 이 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십수년이 훌쩍 지난 2023년, 돌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에서 다금양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30대 초반이 된 동급생들은 고이 시절의 추억 한 편에 잠들어 있는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한다며 용기를 내 방송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사건 당일 사건이 일어난 바로 옆방인 1217호에 묵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심양이 다금양의 머리채를 끌고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화장실에서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욕설이 들렸다는 것인데요. 방영분을 보니 방송 기준 때문인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정확한 제보 내용은 이랬습니다. 체험학습 당일 1216호에서 새벽 1시부터 술게임을 통해 다금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다. 다금양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심양이 다금양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카톡으로 다른 학우에게 애들이 술을 억지로 먹인다며 너무 힘들다는 불평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왜 뒷담화를 하느냐며 다금양의 머리채를 잡고 옆방인 1217호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하였고, 이 과정에 세면대 등에 부딪히며 동공파열과 구강출혈이 발생함. 피를 흘리며 미안하다고 우는 다금양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며 나가 죽으라는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독설을 하고서 다시 1216호로 다금양을 끌고 갔고, 한참 후인 새벽 5시 반경 큰 비명소리와 함께 다금양이 추락하였다. 용기를 낸 목격자들의 제보와 폭로로 많은 물음표들이 하나씩 윤곽이 드러나던 중,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또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 당일 같은 리조트 바로 아래층인 1116호에 묵었던 한 중학교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에 위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러워 베란다에 나가 위를 바라봤는데, 여성 4-5명이 베란다에서 장난을 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로부터 10분 후 비명소리와 함께 쿵쿵 하는 2번의 커다란 충격음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그의 기억은 15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그날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체험학습에서 돌아온 후 학교는 가해 학생 4명에게 심신 안정을 위해 3일간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수사를 지연하고 말을 맞출 시간을 준 것이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함구와 은폐를 통해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인이 되어 일부 사회에서 배울 관행도 조기교육하는 모양입니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현재 성형과 개명까지 하고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으며 이미 끝난 사건에 왜 자신을 괴롭히느냐며 방송 제작진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도 자신들의 폭행과 방관이 다금양의 죽음과 일면의 연관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마치 드라마처럼 지금은 승무원이 된 설량은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가려면 머리를 감아야 한다며
학교에서 웃으며 샴푸를 빌리러 다니기도 했다고 하고, 사건의 주동자인 심양은 귀가 후 바로 다금양의 싸이월드에 남겼던 협박성 일촌평을 삭제한 후 보고 싶다 다금아, 나도 따라갈 수 있으면 가는 건데 라고 일촌평을 바꾸었습니다. 설령 타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부의 눈이 실명되도록 때린 사람치고 상당히 감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금양은 어떻게 여행을 떠나기 전 심양이 남긴 싸이월드 일촌평 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망했을까요? 이 또한 강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건 이후 다금양의 어머니가 다금양 싸이월드에 하늘로 먼저 간 딸에게 쓴 편지들을 보고서 어머니의 분노의 감정이 무섭고 소름 돋는다며 학교로 쳐들어올 태세라고 돌려보며 키득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그렇게 보낸 어머니의 감정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막상 다금양의 장례식장에선 세상 둘도 없는 친구를 잃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서럽게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은 알까요? 제가 바둑이라도 배우러 가야 할까요? 본 사건은 여러 방송과 유튜버들, 각종 용기 있는 제보들로 사건에 많은 윤곽이 드러난 만큼 타살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언제든 재수사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타살이 맞다면 공소시효도 없으며 이제는 미성년자도 아니기에 소년보호법으로 피할 수도 없죠. 허나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내용은 진실에 아주 근접한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타살이 성립되려면 살해 동기 또한 반드시 필요하죠. 저도 여러 사건을 다루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악마가 아닌 이상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수일간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면서 골백 번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사건의 살해 동기는 물고문 중 세면대에 눈이 부딪혀 다금양의 눈이 괴사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책임이 두려웠던 가해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후 말을 맞추었다. 철저히 개인의 추측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2009년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을 대하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현재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학폭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지 못한 시기이다 보니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어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였고, 그러기 위해선 피해 정도를 축소했어야 하니 오히려 가해 학생 편을 들게 되었고, 결국 피해 학생과 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죠.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아이들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다 칩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선생들은 다금양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요.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유망한 학생이 샘난다고 맞고 눈치 보고 심부름하고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기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난간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저항하며 떨어졌는데 자살이라뇨. 세상에 안 떨어지려고 소리 지르고 기둥을 잡으려 발악하는 자살도 있습니까? 혹여 이 사건으로 자신의 귀책이 드러나 교사라는 고귀한 옷에 흙탕물이라도 튈까 싶어 선생으로서 무겁게 선도해야 할 가해자들과 암묵적 한패가 되어 너 때문에 저 아이들 잡혀가면 속이 시원하겠냐며 학생들을 겁주어 정황을 은폐하고 다금이가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선생이란 작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다금양을 4명과 같은 일진 패거리였다고 문제아 취급을 하며 죽은 다금양을 또 한 번 죽인 영혼 살해범들이 아직도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부산 K여고 교직원 여러분, 당신들은 회사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철없는 아이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라도 양심에 떳떳하십시오. 교사라는 명예를 지키십시오. 다수를 지키기 위한 대의라는 포장으로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교사 임용 후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할 때의 초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선생이 되어 있으신지요? 다금양의 부모님은 다금양의 각막을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각막은 각각 24세 여성과 20세 여성에게 이식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시력과 희망을 되찾아주기도 했죠. 이렇게 선한 가족들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재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시청하신 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영상 공유를 부탁드리며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실 분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만약 다금양이 2024년 현재를 사는 학생이었다면 지금의 어른들은 다금양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만드는 내내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부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고 다금양이 어머니의 편지처럼 늦게나마 이곳에서의 모든 걸 다 잊고 편안히 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그 새빨간 거짓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넷을 장례식장으로 불렀을 때 심리 상담사란 인간들이 둘씩이나 붙어와서 두 번도 묻지 마라, 길게도 묻지 말라며 엄포를 놓으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다금이의 죽음이 그 네 명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어서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폭행을 지켜봤던 옆방 아이들이 빨리 담임한테 말하라는 다른 반 친구의 설득에 힘입어 담임을 찾아가 폭행에 대해 말했을 때 담임은 너희들만 알고 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서량이 학교에 나오면 따뜻하게 대해줘라 라고 말했단다. 아이들 입막음의 시작이었다. 선생은 우리 집을 수차례 드나들면서도 사건에 대해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내가 친구들한테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 아느냐 물으면 부정하며 아이들 말 다 믿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선 다금이가 많이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아이였어요. 이번에 다금이 영어 성적이 잘 나왔던데요. 같은 20년 가까이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잃은 생채기 투성이 가슴에 소금 뿌리는 소리만 해댔었다. 화순경찰서에 남긴 다금이에 대한 교사들의 진술서를 보았다. 성적은 좋았는데 그 방 4명과 같은 무리입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들 옆에 붙어 있었던 영어 담당은 다금이는 수업 시간에 책도 잘 안 가져왔고 매사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다금이는 우울증, 교우관계, 가정불화 성적 문제와 용돈 부족으로 자살했습니다. 라며 화순서에서 그 가해자들이 진술했던 새빨간 거짓말들에 교사들이 쐐기를 박았다. 그들이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이유는 다금이한테 속죄하는 마음도 사건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다금이 부모가 어떤 쪽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실 외에 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저 단지 염탐이 방문 목적이었다. 다금아, 엄마 아빠를 보고 있니? 네 홈피 속 BGM처럼 모두 잊어버리고 영원히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꿈속에서나마 널 안고 놔주지 않고 싶은 맘 간절하고 또 간절하지만 참아볼게. 꿈에조차 오지 말고 행복해라. 사랑한다. 내 딸, 내 아가.